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신탁법상 신탁자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신탁법상의 신탁자와 계약을 하고 대항력권을 갖춰도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 책 부동산 분쟁쟁점 2판 21쪽에 나오고요. 신탁법상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항력 문제입니다. 자, 신탁법상 신탁, 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명의신탁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신탁법상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담보신탁인데요. 여기 제가 담보신탁 이렇게 써놨죠? 담보신탁.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신탁자는 KP라는 회사 같고요. 수탁자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자, 이제 이 담보신탁을 했다는 거는 그 신탁자가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을 우선수익자라고 하는데요. 신탁자가 누군가에 대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쨌든 담보 목적으로 신탁을 하고요. 그 돈을 안 갚으면 한국토지신탁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그 우선수익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데, 다시 보시면 KP라는 회사가 신탁자고 한국토지신탁이 수탁자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오피스텔이었던 것 같아요. 오피스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담보신탁을 했다는 거죠. 우선수익자가 있고, 우선수익자가 이제 채권자인데 신탁자의 채권자인데, 어쨌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수탁자가 해당 그 오피스텔을 팔아서 저 우선수익자한테 돈을 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남으면 뭐 신탁자한테 주겠죠. 자, 이런 구조 담보신탁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오피스텔, 이런 오피스텔들을 그 빌릴 때, 임차할 때 등기부를 보죠. 등기부를 보면 신탁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안전하다고 말을 많이 하죠. 자, 안전하다고 하면서 신탁자와 계약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덜컥 계약을 했을 때 약간 위험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와 하는 게 맞고요. 신탁법상 신탁에 있어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수탁자가 됩니다. 소유자가 수탁자예요. 신탁자는 아닙니다.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신탁 원부라는 게 있는데, 신탁 원부를 확인해 보면 임대차에 대해서 수탁자가 이렇게 동의를 하면, 신탁 원부 이렇게 써놨죠? 임대차 동의를 하면 신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자, 이런 걸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자, 이런 판결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대법원 2019다 30009 3001001 판결입니다. 다시 보시면 신탁자가 있었고요. 수탁자가 있었습니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법상 담보신탁을 한 거고,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우선 수익자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신탁자가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수탁자가 오피스텔을 팔아서 우선 수익자에게 돈을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신탁 원부의 소유자가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수탁자로 나옵니다. 한국토지신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 원부에 수탁자가 임대차 동의를 하면 신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걸 믿고 임차인이 피고인데요. 임차인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고 나서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전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담보신탁이라고 했죠. 신탁자가 뭘 위반한 것 같아요. 따라서 한국토지신탁이 공매, 주택을 양도, 공매로 제3자에게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임차인이 받았죠. 그런데 이 임차인은 수탁자, 소유자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신탁자와 계약을 했어요. 다만 수탁자가 계약하는 걸 동의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임차인에게 과연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이런 게 있는지, 이게 쟁점이 된 거죠. 위험하다고 그랬죠. 자,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전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은 있다. 다만 이 대항력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만 존재하는 거지, 보증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다는 독특한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2019다 30009. 이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에는 임차권도 주장하고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보증금 청구도 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제3자한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한테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대세인데 이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신탁, 신탁법상 신탁의 취지를 고려한 겁니다. 그 취지에서 누구를 보호할 거냐, 우선 수익자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임차인을 보호할 거냐. 우선 수익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죠. 이거는 우선 수익자를 보호하려면 결국은 신탁 원부에 동의만 돼 있고,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수탁자로부터 양수한 사람이 임대인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구조상 임대인은 신탁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독특한 이론을 펴는 거죠. 대항력이 있긴 한데 임차권 조장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보증금 청구는 못한다. 보증금 청구는 여기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계약 당사자한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양창수 교수님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고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문 있는 판결이에요. 보증금도 제3자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고가 제3자가 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다음에 명도 청구를 해요. 그 명도 청구도 기각을 시킵니다. 왜?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계약 기간 동안. 자, 그 다음에 정당 점유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부당이득 청구도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어쨌든 제3자도 온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임대차가 정당한 존속하는 기간 동안만 그렇다는 거죠. 차후에는 임차인이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계약기간 끝나면. 자, 임차인도 대항력은 있되 임차권 주장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어서 명도는 안 되지만 보증금 청구는 못 한다는 거예요. 보증금 청구는 여기다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뭡니까? 자, 이렇게 신탁법상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의 현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증금을 신탁자한테 못 받으니까 이게 막 담보신탁에서 실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신탁자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보증금 못 찾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하시고 이 판결의 지금 핵심은 우선 수익자를 보호할 것이냐, 담보신탁에 있어서 우선 수익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임차인을 보호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는데 우선 수익자를 보호하는 그런 판결이다. 저는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판례가 변경될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의하실 것은 신탁법상 신탁에 있어서 임차인은 신탁자와 계약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보증금을 못 찾을 수도 있다. 대항 요건 전부 갖췄어도 신탁자한테만 보증금만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한테는 대항을 할 수 있되 보증금 청구는 안 되고 내가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만 된다. 자, 이런 독특한 대항력 이론을 설치한 판결이다. 자, 오늘은 신탁법상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항력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